벌써 8월의 중순이네요. 아침 출근길,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음악이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듣고 소비하는 이 음악들이 사실은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걸까 하고요. 특히 요즘 AI가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되면서 창작자의 역할이나 저작권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훈님. 그래서 오늘은 이 음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미래적 통찰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볼 텐데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듣다 보면 이게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는 과거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근본적인 흐름을, 뇌과학자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가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지를, 심리학자는 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변화를 주저하는지를, 경제학자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그리고 미래학자는 다가올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는 모두가 새로운 음악 재생 기술에만 열광할 때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근본적인 변화의 동력, 즉 미국의 발과 같은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짚어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기술 발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한 더 깊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통찰하려는 시도였죠. 마치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이라는 엄청난 기회 앞에서 기존의 불안정한 상태를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익숙한 현재의 불편함에 머무르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는 안정적인 시스템 수입을 창출하는 디지털 지대 구축이 이미 예측 가능한 미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발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어떻게 변화를 인지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며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터진 웅덩이처럼 비효율적인 구조를 인지하더라도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데 드는 노력과 불확실성 때문에 기존의 상태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통찰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의 발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맥을 놓치게 만든다고 지적했죠. 또한 디지털 지대 구축이 예측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헛소리이며 뇌과학을 들먹이며 그럴듯하게 포장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심리학자의 인도네시아 독립 비유 역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억지 춘향이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네,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이나 현상에 대한 언급 없이 추상적인 비유만 늘어놓는 것은 텅 빈 껍데기만 보여주는 격이라는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했다면 이미 다들 해먹었을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죠. 심리학자의 비유는 역사적 사건을 맥락 없이 끌어다 붙여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비유 자체가 진부하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비평들을 듣고 나니 혹시 처음 전문가들의 통찰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억지스럽게 들리진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평들이 오히려 전문가들의 주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의 미국의 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눈앞의 기술적 혁신에만 집중하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을 보게 하는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발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기술 발전 자체보다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이라는 더 거대한 흐름을 짚어내려는 시도였을 수 있습니다. 마치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 앞에서 모두가 새로운 질서를 기대했지만 기존의 익숙함과 불안정함 속에서 쉽게 변화를 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눈앞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뇌과학자의 디지털 지대 구축이 예측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인지 시스템은 변화보다 안정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터진 웅덩이처럼 비효율적인 구조를 인지하더라도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데드는 노력과 불확실성 때문에 기존의 상태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즉, 이러한 본능적인 심리를 이해하고 디지털 지대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의 로열티 프리 시장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2023년 기준 연간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이 시장은 수백만 명의 창작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권을 제공하며 개인의 노동력이 기술 플랫폼과 결합될 때 발생하는 새로운 자본 흐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저가 경쟁을 넘어선 시스템 수입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45세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진짜 6시 반인데 벌써부터 뒷골이 땡긴다고 하신 것처럼 이런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당장 생업에 바쁜 분들에게는 더욱 와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는 2036년 개인의 디지털 저작권 소득에서 연간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시스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예를 들어 AI 작곡 플랫폼에서 창작한 500곡의 배경음악 라이브러리가 월 40만 원의 자동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2030년 기준 300만 원이었던 가치를 2배 상승시킨 것입니다. 이는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발생했던 권력 공백기처럼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 음악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진 틈을 파고든 권리 선점 전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2036년에는 AI가 당신의 창의적 잠재력을 콘텐츠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동안 그 수익의 100%를 놓치는 잠재적 저작권 수익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28세 대기업 사원분께서 월요일 아침부터 지하철에서 이런 내용 들으니까 머리가 띵하다고 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기회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안겨주는 지점이죠. 물론 이러한 미래 전망에 대해 현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AI 작곡 플랫폼의 수익 창출 예시가 과장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63세 은퇴 준비자분께서 이 아침에 이런 소리들을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하신 것처럼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시스템 수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래를 희망사항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겠죠. 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음악 산업에 대한 분석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통찰들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음악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과 우리 안의 심리적 편향,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어줄 경제적 기회까지 다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재는 과거의 누군가가 미래를 상상하며 던진 작은 씨앗의 결과입니다.